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 아시죠? 우리는 이 말을 나쁜 행동에 비유할 때 많이 사용하지요. 하지만 이 말은 선행을 베푼 사람들에 대한 비유로 쓰여지는 게 맞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남을 많이 돕고 살도록 말이죠. 오늘은 뿌린 대로 거둔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새벽 5시. 이필남 사장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25년 전 작은 구멍가게에서 시작해 이제는 지역에서 10개의 대형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된 그였지만 여전히 매장을 직접 돌아보는 것이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습니다. 진열 때 정리 좀 더 깔끔하게 하지. 손님들이 불편하시면 안 되잖아. 네, 사장님. 그런데 이번 주가 도연이 취임식이죠? 정말 축하드려요. 고맙네. 우리 아들놈이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그때 도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아버지, 건강검진 결과 나왔어요. 다행히 모든 수치가 정상이래요. 매년 잘 받으셔야 해요. 이제 그런 비싼 검진은 안 받을란다. 동네 병원도 괜찮은데. 아버지, 돈 아끼실 생각 마시고요. 어머니랑 내년에 호주 여행 계획도 세웠으니까 몸 관리 잘 하셔야 해요. 필남과 도현의 통화가 끝나자 옆에서 듣고 있던 직원이 말했습니다. 도연이가 정말 효자네요. 얼마 전엔 부모님 차도 새 걸로 바꿔드렸잖아요. 자랑스러우시겠어요. 필남은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한편 서울 서초동 아파트에서는 필남의 며느리 지훈이 아침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준호야, 유진아, 어서 일어나. 학교 늦겠어. 엄마, 오늘 아빠 파티 있다며? 우리도 가? 아니야. 오늘은 어른들만 모이는 자리야. 지훈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어둠이 스쳤습니다. 남편의 승진을 축하해야 할 날인데 자꾸만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6년 전 지훈의 외삼촌이 조카를 위해 직접 중매를 섰던 때를 떠올려 봅니다. 여보세요? 지윤아, 삼촌이 정말 좋은 남자 하나 소개해 줄게. 너희 엄마도 마음에 들어 할 거다. 정말 괜찮은 청년이야. 삼촌, 갑자기 왜요? 그 청년이 정말 마음에 드는데 삼촌한테 딸이 없잖아. 네가 내 딸이나 마찬가지인데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서 그래. 그렇게 지훈은 도현을 만나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어요. 첫 상견례 자리, 서울 시내 고급 한식당에서 두 집안이 마주했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뭔가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처남 소개로 이렇게 듬직한 사위를 얻게 되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도현군 회사의 동기들이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어서 건너들은 이야기도 많습니다. 회사에서 주목하는 인재라더군요. 과찬이십니다. 우리 아들이 부족한 게 많은데 지윤 양이 잘 봐준 거죠.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대학은 어디 나오셨나요? 요즘 세상에 학연도 중요하잖아요. 지방 국립대학교 졸업했습니다. 그 순간 소영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 변화가 일었습니다. 태수 역시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우리 부부는 스카이 출신이거든요. 뭐 요즘엔 지방대도 괜찮다고 하긴 하죠. 그나저나 우리 지훈이가 부족한 거 없이 다 누리고 자라서 어지간한 집으로는 만족을 못할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가 딸을 맡기는 입장이다 보니 궁금해서요. 어디에 살 건지도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공기가 잠시 어색해졌습니다. 우리 지훈이는 어릴 때부터 좋은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앞으로 태어날 손주들 생각하면 좋은 학군도 필요하고 지훈이도 살던 동네 근처가 익숙해서 편할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이야 경제적으론 여유가 있으시니 서초동에 신혼집 마련하는 것쯤은 어렵지 않으시겠죠? 아무래도 동네가 중요해서요.
문화적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순간 흐르던 미묘한 침묵. 필남과 미화는 웃음으로 넘겼지만 너무나 직설적인 질문에 속으로 무척 놀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내외랑 손주들이 살 집인데 좋은 곳에서 살아야지요. 집은 걱정 마십시오. 소영과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뒤로 다시 이어지는 어색한 침묵을 깨며 도연 어머니 이화가 말했습니다. 지윤양을 정말 예쁘고 바르게 잘 키우셨어요. 볼 때마다 얼굴이며 말투며 얼마나 예쁜지. 우리 도현이가 복 받았어요. 네, 애지중지 키웠답니다. 지금 영국에서 공부하는 언니보다 더 귀하게 키웠어요. 지우는 소영이의 대답에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언니보다 귀하게 대접받은 기억은 없었거든요. 물질적으로야 부족함 없었지만 소영은 다정한 엄마가 아니었기에 늘 외로움을 느끼며 자랐거든요. 인맥을 중시했던 부모님은 사회활동으로 늘 바쁘셨고 사람들 앞에서 본인들 체면 상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말을 늘 달고 사셨어요. 하지만 자라면서 보니 정작 집안 체면을 깎아내리는 건 부모님이셨다고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상견례처럼 말이죠. 밀려드는 부끄러움을 웃음으로 가리며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틈을 비집고 지훈의 아버지 태수가 또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집안 인맥이 제법 괜찮으니까 도현군한테도 도움이 될 겁니다. 동기 중에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많아서 어지간한 대기업에는 연줄이 닿아 있거든요.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과는 좀 다른 세계죠. 그 순간 지우는 자신의 부모님이 부끄러워 벌떡 일어나 나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각자의 차 안은 다른 생각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대기업 다니고 시댁에 돈은 있으니까 경제적으론 괜찮을 것 같아. 우리가 품격을 좀 올려주면 되지 뭐. 규모는 성에 안 차지만 매출이 제법 되는 사업체라고 하니 경제적으론 문제 없을 거야. 우리 격만 안 떨어뜨리면 되지. 집에 도착한 지우는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괜찮았어? 응, 괜찮았어. 우리 부모님이 좀 그랬지만. 괜찮아. 부모님도 당신이 더 좋은 걸 누리기 원하셔서 그런 말씀 하신 거잖아.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결혼 후 첫 추석. 지우는 전화기를 붙잡고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윤아, 당연히 친정부터 와야지. 엄마, 아빠, 손님들이 명절에 계속 오실 건데 사위가 곁에 있어야 체면이 서지 않겠니? 엄마, 결혼 후 첫 명절인데 그래도 시댁에 먼저 가야죠. 소화기 뒤로 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위가 우리를 먼저 찾는 게 예의 아닌가? 아버지 말씀이 맞아. 그리고 지윤아, 이번에 시댁에 가서 용돈 주시면 사양하지 말고 다 받아와. 돈 많은 집에서 주는 돈 거절하는 게 아니다. 앞으로 우리가 도연이한테 큰 힘이 돼줄 건데 받을 건 받아야지. 엄마, 그런 말씀은 좀 그래요. 뭐가 그래? 사대부 집안은 원래 그런 거야. 우리는 양반이고 너희 시댁은 뭐? 상민이나 마찬가지 아니니. 대신 우리가 격을 올려주는 거잖아. 엄마! 소영과의 통화 후 지훈의 마음은 더 굳어졌습니다. 여보, 시댁부터 가자. 그래도 될까? 장인어른이 손님들 온다고 꼭 인사하라셨는데. 괜찮아. 내가 말씀드렸더니 시댁 먼저 가라고 하셨어. 명절 연휴가 시작되자마자 지훈과 도현은 도현 부모님의 전원주택으로 향했습니다. 시댁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
미화가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어머, 지윤아, 벌써 왔어? 어서 와. 차 많이 막혔지? 평소보다 2시간 더 걸렸어요. 이 정도면 양호하죠. 미화가 지윤의 손을 꼭 잡으며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평소면 2시간 안에 올 거리인데 길이 막혀서 힘들었겠다. 아들도 운전하느라 고생 많았지? 어서 들어가서 쉬어. 내가 너희들 좋아하는 전 다 부쳐놨단다. 전이 손이 많이 가던데 저랑 같이 하시지 그러셨어요. 같이 하려고 앞치마도 준비해왔단 말이에요. 어머니 혼자 하신 게 아니야. 명절 때면 동네 아줌마들이랑 같이 만들어서 동네 분들에게 나눠주셔. 음식 인심 사나우면 안 된다고. 슈퍼마켓을 냉장고처럼 쓰시지.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농촌 지역이 있는데 그쪽에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고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도 제법 많으시거든. 아버지는 음식 배달하러 가셨다니까 곧 오실 거야. 우리 먼저 들어가자. 지윤이 부모님 댁에는 명절이면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매년 뵙는 분도 계시고 처음 보는 분들도 있었지요. 친정부모님은 명절 때 몇 명이나 인사하러 다녀갔는지가 무척 중요하고 자랑인 분들이었어요. 명절 음식은 도우미 아주머니들이 주로 했고 지윤이는 인형처럼 앉아있기만 했기에 명절이라고 색다른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정과 다른 이곳의 분위기가 지윤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의 친척까지 방문해 집안은 북적거렸습니다. 지윤이가 뭐라도 거들려고 할 때마다 미화가 계속 말렸습니다. 천명절이라고 어른들께 인사하느라 정신도 없을 텐데. 주방까지 들어오려고 그러니. 괜찮으니 전혀 신경 쓰지 말거라. 그리고 어른들 곁에 계속 앉아있지 말고 힘들면 조용히 위층 올라가서 쉬어. 알았지? 피곤하면 먼저 자고. 도현이 네가 미처 안 피곤하게 잘 살펴줘라. 지윤이가 얼마나 낯설겠니? 네가 잘 챙겨야 한다. 미화는 계속 지윤이가 불편할까봐 이것저것 살폈고 지윤이는 자신을 살뜰히 챙겨주는 미화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룻밤 잤으니 이제 어서 처갓댁에 가거라. 다음 날 아침이 되자 필람이 재촉했습니다. 사돈댁도 너희를 기다리고 계실 게다. 결혼 후 첫 명절인데 이번에는 연휴 다 채우고 가고 싶어요. 친정은 가까워서 얼굴도 자주 뵐 수 있지만 아버님 어머님은 아니잖아요. 도윤 씨도 그러길 원할 거예요. 지윤이가 불편할까봐 일찍 보내려던 필람은 지윤의 말에 끄덕이며 그러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지윤이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도윤은 그런 표정을 짓는 지윤이가 사랑스러운지 장난스레 볼을 살짝 꼬집었습니다. 명절 연휴 다음 날은 마침 토요일이었어요. 아침 일찍 지윤과 도현은 처가댁을 찾아갔습니다. 태수와 소영은 못마땅한 얼굴로 인사를 받았어요. 도현이 인사를 하고 잠시 자리를 비우자 기다렸단 듯이 소영이 물었어요. 그래서 시댁에서 용돈은 얼마나 주시디? 엄마 아빠는 저희에게 받으시면서 왜 시댁에서는 받아왔는지 궁금해하세요. 그건 좀 아니잖아요. 왜 그래? 당연한 거야. 앞으로 우리 덕을 계속 볼 건데. 그래서 받아왔어, 안 받아왔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왜 중요해요? 주셔도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엄마는 신경 쓰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시댁에서 이미 아파트도 사주셨잖아요. 뭘 더 바라요? 그 아파트 앞으로 더 오를 거다. 나한테 고마워해야 해. 그리고 돈만 있는 집에서 자식에게 그 정도 돈도 안 쓸 거면 뭐하러 돈 번다니?
지우는 친정이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차라리 다시 시댁에 가고 싶단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지훈이 임신했을 때였습니다. 입덧이 심해서 음식을 잘 먹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 먹고 싶은 게 생겼다가도 막상 그 음식이 앞에 놓이면 역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들어 먹고 싶어도 재료 냄새 맡는 것조차 고역이었습니다. 요리가 아직 서툴기도 했고요. 남편 도연이 아침, 저녁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었지만 바쁜 사람이 꾸준히 챙기기란 어려웠어요. 지훈도 도연에게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아서 못 먹는 티가 나지 않도록 노력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어머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청소하고 반찬 좀 해드리러 왔습니다. 네, 시어머님이요? 네, 며느리분이 입덧으로 고생한다고 들으셨대요. 당분간 여기서 지내면서 집안일 도와드리고 음식도 만들어드리라고 하셨어요. 아, 물론 며느님이 괜찮으시다면요. 지훈은 서둘러 미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도우미 아주머니까지 보내주실 줄은 몰랐어요. 정말 감동했어요. 어머니까지 신경 쓰시게 해서 너무 죄송해요. 뭘 죄송해. 네가 몸이 안 좋잖아. 힘든 시기지만 조금만 버티렴. 우리는 바빠서 못 가니까 이렇게라도 도와줘야지. 아무나 보낼 수는 없어서 내가 알고 지내던 사람을 보냈다. 그러니까 걱정할 일은 없을 게다.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감사 인사 그만하렴. 이제 우리 가족인데. 네가 내 손주 때문에 고생하는 거잖니. 하지만 같은 시각 지훈에게 연락을 받은 도연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저렇게 따뜻한데 왜 처가에서는 늘 도연은 며칠 전 장인과의 술자리를 떠올렸습니다. 이서방, 사회생활 하려면 우리 집안 배경을 잘 활용해야 해. 공석에서 자네 집안 얘기는 굳이 할 필요 없어. 결혼하고 나서 자네를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 우리 인맥 덕분 아니겠나? 장인어른, 제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저도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공부 잘 마치도록 유학까지 부족함 없이 보내주신 분들이세요. 이서방, 괜한 고집은 부리지 말고 세상은 체면이 다야.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는데 서초동 아파트도 우리가 콕 집어서 구해줬잖아. 그곳에 집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나? 아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야. 거기 학군이 최고라서. 하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많이 도와줄 거야. 대신 자네도 본가에서 받을 건 제대로 받아와야지. 부모 마음이야 자식들에게 주어도 더 주고 싶거든. 아들 하나인데 얼마나 해주고 싶으시겠어? 우리야 아직 공부하는 딸이 있어서 더 못해주지만 신혼집 살림도 최고급으로 채웠잖나. 술자리에서 태수를 거들며 웃던 장모의 표정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도현은 주차장에 세운 차 안에서 한참 동안 핸들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가족에게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지? 우리가 받는 게 당연하다고! 우리 부모님이 왜?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알려준 이야기에 지우는 더욱 감동했습니다. 사모님, 시어머님이 참 좋은 분이세요. 저희 같은 사람들 일거리도 많이 만들어주시고 월급도 후하게 주세요. 어려운 이웃들 도와주시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그러세요? 네, 본인들은 검소하게 사시면서 남 도와주는 일에는 아낌없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드님도 정말 효자고요. 부모님 건강도 늘 염려하고 모든 기회만 생기면 좋은 것을 해드리려 한다던데요?
동네에 소문이 쫙 나 있어요. 지난번엔 차도 바꿔드리고 유럽 여행 보내드렸다고 들었어요. 저희 남편이 부모님을 정말 사랑해요. 진짜 마음씨 좋은 분들이에요. 아드님도 가끔 매장일 도와주시러 오시더라고요. 바쁘다고 들었는데 아드님도 정말 착실해요. 좋은 남편분 얻으신 것 같아요. 눈독 들인 분들이 동네에 엄청 많았어요. 밝게 웃으며 시댁 이야기를 전해주는 도우미의 말에 지우는 자꾸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반면 친정에서는 툭하면 지훈이에게 시댁 이야기를 물었어요. 결혼 전보다 전화를 더 많이 거셨지요. 주로 시부모님은 건강하시냐, 앞으로 사업을 얼마나 더 하실 것 같냐는 얘기들이었어요. 원래 소영은 지훈이를 더 좋은 집안의 아들과 맺어주려 했었어요. 하지만 지훈이 반대해서 결혼까지는 밀어붙이지 못했죠. 소영의 남동생이 도윤이를 소개해줬을 때만 해도 소영의 눈에 차지 않았어요. 하지만 앞으로 회사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큰 인물이라는 말에 달리 보게 된 거였죠. 거기에 돈이 많은 집안의 외아들이니 살다가 헤어져도 위자료는 단단히 받아낼 수 있겠다는 계산도 있었습니다. 소영이 이혼 전문 변호사였거든요. 다시금 명절이 다가오니 오늘도 입덧 때문에 힘든 지훈에게 친정에서 압박 전화가 걸려왔어요. 지윤아, 이번 명절에도 시댁부터 갈 거니? 좀 생각해봐. 우리 체면도 있지 않니? 엄마, 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너만 임신했니? 나는 너희 임신해서 일도 계속했어. 그리고 너 지금 임신 중이니까 더더욱 친정 생각을 해야지. 전화를 끊고 깨끗하게 정리된 집안을 바라보며 지훈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시댁은 며느리의 건강을 살피고 아들의 노고를 인정해 주는데 친정은 자식마저 체면을 위해 이용하는 것 같다고요. 확연히 다른 마음을 지훈은 더 확실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훈은 친정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불편한 말이 쏟아졌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시댁 먼저 가겠다고? 그게 말이 되니? 너 우리 집 딸 맞아? 내가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댁은 멀리 사시잖아요. 너희 시댁은 아들 하나 잘난 거 가지고 무슨 큰 벼슬이라도 하는 것처럼 굴더라. 우리가 그런 집과 사돈 맺을 집안이 아닌데 네가 우리 집 체면을 살려야지. 네가 먼저 그렇게 숙이고 들어갈 필요가 있겠니? 마침 지훈을 데리러 온 도현은 현관에 들어서다 이 모든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지금 말씀은 너무 지나치십니다. 제 부모님 직업이 성에 차지 않으시겠지만 사업가로 성공하셨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저를 이 자리까지 키워주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안 계셨으면 저도 여기에 없습니다. 아이고, 또 그 얘긴가? 이제 우리도 모두 가족인데 그런 제 부모님이 부끄러우시다고요? 제발 존중해 주세요. 제 부모님을 더 이상 깎아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순간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훈은 놀라 눈물을 글썽였고 태수와 소영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언성을 높였군요. 하지만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가워진 공기를 뒤로하고 지훈은 도연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문 밖을 나가면서 도연은 자신을 보지도 않는 장인 장모에게 꾸벅 인사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가득 찬 차량 안으로 가로등 불빛이 비집고 들어와 실내를 잠시 밝혔다가 사라졌습니다. 도연은 얼굴을 잔뜩 굳힌 채 운전하고 있었고 아까 분위기에 놀란 아이들은 어느새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윤아, 넌 잘못한 게 없어. 어떻게 잘못이 없어. 내 부모님이
당신과 시부모님을 그런 취급하는데 나 때문에 당신이 이런 모욕을 받아야 하고 시부모님이 이런 무시를 받아야 하고 도현 씨가 나랑 결혼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 탓이 아니야. 내 부모님이 저러실 줄은 정말 몰랐어. 화를 내던 나연은 얼굴을 파묻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바로 길가에 차를 세우고 장맛비처럼 눈물을 쏟아내는 지훈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나 좀 봐. 안 봐. 볼 면목이 없어. 네 부모님과 넌 다른 사람이야. 넌 내가 아는 가장 따뜻한 사람이고 우리 부모님을 진심으로 생각해주고 있잖아. 하지만 내 피는 속일 수 없어. 나도 처음엔 시댁을 우습게 받는 걸 부정할 수 없어. 나도 처음에는 그랬어. 정말 미안해. 그래서 더 소중한 거야. 네가 변했다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니? 우리가 가족이 되어간다는 뜻이잖아. 다정한 도윤의 말에 지훈은 미안하다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훈과 친정의 관계는 둘로 나뉜 것처럼 남남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도현과 지훈의 마음은 오히려 더욱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지훈은 그날 처음으로 진정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자신이 이룬 가정이 더 소중하고 의미 있다는 것을요. 상견례부터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지훈은 친정 부모님에게 계속 실망하여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반대로 한결같이 자신을 귀하게 여겨주고 자식에게 뭐든 베풀어 주려는 시부모님에게서는 위로를 얻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친정보다 시댁을 먼저 헤아리는 입장까지 되었습니다. 회사가 주목하는 인재라던 태수의 말대로 도연은 회사에서 최연소 임원으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지훈의 어머니 소영은 마치 자신의 공로인 양 생색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위가 최연소 임원이 됐어요. 당연히 우리 덕분이죠. 회사에 우리 인맥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지만 태수와 소영이 자랑하는 그 인맥들은 사실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이해관계 때문에 신경 쓰는 척할 뿐 속으로는 거리를 두고 있었죠. 이번 기회에 도연이를 앞세워 회사 내부 인맥을 더 넓혀야겠어. 우리 로펌에 도움될 사람들 많을 거야. 맞아. 이제 임원 사위가 있으니까 덕 좀 봐야지. 뒤풀이 파티도 우리가 주최해서 제대로 사람들 만나는 게 좋겠네. 알고 보면 도현의 승진은 순전히 그의 뛰어난 능력과 10년간의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친정 부모는 이마저도 자신들의 공로로 포장하려 했습니다. 회사에서 준비해준 도현의 취임식을 이틀 앞둔 저녁. 그 시각 지훈은 소영에게서 건네받은 초청장, 발송 명단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왜 아버님, 어머님 이름이 없지? 명단에 태수와 소영 쪽 인사들만 적혀 있는 걸 발견한 순간 지훈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지윤아, 초청장 명단 다 확인했니? 시댁 식구들은 격이 안 맞아서 뺐으니 따로 연락할 생각 말거라.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시부모님께서 당연히 취임식에 오셔야죠. 아들 취임식인데. 괜히 체면 구기지 말자. 대신 뒤풀이 파티 때 잘 챙겨드리면 되잖아. 지훈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말은 더 가혹했습니다. 참, 내일 파티 때. 시어머님 옷은 너무 촌스럽지 않게 해. 혹시 한복 같은 거 준비했니? 그런 건 절대 안 돼. 우리 체면 생각 좀 해. 속이 상한 지훈이 낮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인터넷에 뜬 도현의 취임 소식 기사를 읽어본 지훈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야? 아버지만 나오고 시댁이 얘기는 하나도 없잖아. 알고 보니 태수가 언론사에 직접 자료를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설상가상. 아이들 앞에서도 일이 터졌습니다. 준호야, 유진아. 너희는 공부 열심히 해야 해. 그래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처럼 법조인이 되는 거야. 슈퍼하는 집안이 아니라 진짜 인정받는 집안 말이야. 근데 할머니, 저희 슈퍼 할아버지 멋있는데요. 돈도 많으시고. 돈이 다가 아니야. 품격이라는 게 있는 거야. 우리는 사대부 집안이고 저기는 뭐 장사꾼이지. 격이 다른 거야.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아이들 앞에서 사실을 말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아이들이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져야지. 마지막으로 소영은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도연이가 임원 됐으니 이제 처가도 좀 챙겨야지. 아파트 하나쯤은 사줄 수 있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도연이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서초동 아파트 구해주고 인맥 소개해주고 당연히 보답은 받아야지. 엄마, 그만해요, 제발. 시댁에서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뭐가 많아? 우리 덕분에 지금 자리에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해준 일을 생각해봐라. 내 시부모님이 해줄 수 없는 일이잖아. 다 각자 할 일이 있는 거다. 화가 나서 바로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혼자서 눈물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퇴근하고 돌아온 도현이 방에서 울고 있던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여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시부모님을, 우리 가족을 너무 무시해. 초청장에서 시부모님 이름을 빼버렸어. 옷도 간섭하고, 기사에도 우리 시댁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게 하고, 심지어 아이들한테까지 시댁을 무시하라고 해. 지윤아, 네 탓이 아니야. 자책하지 마. 속상해하지 마. 해결하면 돼. 괜찮아.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우리 부모님 때문에 당신과 시부모님이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다니. 지윤아, 고개 들어. 넌 잘못한 게 없어. 절대 없어. 난 네가 내 옆에 있다는 게 제일 든든해. 그것만 있으면 세상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어. 그렇게 두 사람은 더욱 굳게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지훈의 가슴 속 갈등은 이제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다음 날, 지훈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무리 친정 부모님이 반대하셔도 시부모님을 취임식장에 모셔야겠다고 말이에요. 이젠 낳아주신 부모님보다 사랑을 주신 부모님에게 도리를 다해야겠다고 말이죠. 어머니, 저예요. 내일 취임식인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초대장 못 받으셨죠? 취임식 초청장이 직원 실수로 누락이 됐다지 뭐예요. 그걸 어제 발송 명단 확인하다가 알았어요. 그랬구나. 도연이가 취임식 전에 초대장 보내준다고 했는데 초대장이 안 와서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고 있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부모님께서 오셔야죠. 그 자리에 도연 씨가 서게 된 게 다 누구 덕인데요. 도연이나 지훈이가 말하지 않아서 정확히는 몰랐지만 필남과 미화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사돈댁께서 자기네를 못마땅해 한다는 것을요. 상견례 때부터 그렇게 티를 냈는데 모를 수가 없었죠. 사돈지간이 된 후로 지훈이를 통해 연락을 넣어봐도 늘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거든요. 사실 그건 지훈과 도현이 일부러 만나지 못하게 한 거였지만 말이죠. 사돈지간끼리 굳이 친해질 필요는 없다 생각하며 바쁜 분들이라 시간 내기 어려운가 보다 하고 서운한 마음을 떨쳐냈습니다. 사돈댁 아니어도 며느리 지훈이와 손주들 보는 재미가 꽤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취임식이 다가오는데도 초대장이 안 오는 것을 보고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사돈댁에서 싫어하는가 보다 하고요. 사돈댁에 손님도 많이 올 텐데 괜히 가서 분위기 망치는 것은 아닐까. 아들에게 나쁜 피해가 가는 게 아닐까 하며 필순과 미화는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취임식 당일 혹시라도 분위기가 나빠질까 염려된 지우는 아이들은 집에 두고 시부모님만 모시고 취임식장으로 향했습니다. 호텔 대연회장에는 화려한 조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일찌감치 시부모님과 취임식장에 가서 다른 분들께 시부모님을 소개했습니다. 뒤늦게 취임식장에 온 태수와 소영이 시부모님을 보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태수가 옆에 있던 소영에게 속삭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왜 온 거야? 분명히 빼라고 했는데. 지윤이가 제 맘대로 한 게지. 시부모님이 다른 곳으로 향하자 소영이 지윤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지윤아, 이게 뭐니? 왜 모시고 온 거야? 오늘은 도현 씨에게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시부모님이 계셔야 해요. 사람들한테 왜 소개하고 있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아? 저기 뒷자리에 앉으시라 해. 너무 앞으로 오지 말시라고. 혹시 모르니까. 아버지 너무하세요. 괜한 욕심 부리지 말고 오늘만큼은 우리 생각해. 그때 멀리서 지윤이와 사돈내외의 대화하는 모습이 심상치 않다고 느낀 필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저 뒤쪽으로 갈까? 지윤이가 앞에 있으라고 했잖아요. 도현이가 잘 볼 수 있게요. 우리 아들 취임식인데 좀 기분 좀 냅시다. 그 말을 듣고 필람은 잠시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당당히 무대 앞을 바라봤습니다. 본인들을 보고도 다가오지 않는 사돈내외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본인에게는 이 순간을 즐길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도연이는 늘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했는데 부모가 된 입장에서 스스로를 보잘것없다 생각하면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사회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제 새로운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도현 이사님. 박수 소리와 함께 도연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시부모님은 조용하고 자랑스럽게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잘생겼다. 고생한 보람이 있네. 취임사를 전하고 있는 도윤을 보며 태수도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우리 사위야. 하지만 저 사람들 때문에 기분이. 태수는 속으로 불만을 삼킨 채 겉으로 웃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지윤의 마음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순간이지만 곧 닥칠 뒤풀이가 걱정되어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취임식 후 태수와 소영이 준비한 뒤풀이 자리에서 양가 부모님은 형식적인 인사를 나눴습니다. 분위기는 서먹서먹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프라이빗 룸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태수가 특별히 모신 선배 판사도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태수가 잔을 들고 축배사를 전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우리 사위가 최연소 임원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저희 선배님이신 김범수 대법관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역시 판사님 사위라며 치켜세웠지요. 태수의 선배인 범수가 사위인 도연을 바라보다 그 옆에 앉아있는 필람을 발견하곤 눈이 커진 채로 다가가 물었습니다. 잠깐. 혹시 이대석 어르신을 아십니까? 그분은 돌아가신 저의 아버지신데 어떻게 성함을 아시는지. 대법관이 필람에게 깎듯이 인사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김범수입니다.
아드님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이대석 어르신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니, 대법관님이 왜 그런 말씀을...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이대석 어르신께서 저에게 장학금을 주셔서 제가 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대석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중학교도 졸업 못하고 일을 해야 했을 겁니다. 저희 고향에서는 선생님 집안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말고도 여럿이 은혜를 입었지요. 얼마나 덕망 높으신지 지금도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도 갔었는데 기억 안 나지요? 어르신을 많이 빼닮아서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파티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필람에게 쏠렸습니다. 대법관님, 그게 무슨... 저희 아버지 장례식에도 오셨다고요? 그런 분을 제가 기억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께서 좋은 일을 하셨다는 건 주변에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자세히는 몰라서 못 알아뵀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기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도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평생 은인이시죠? 더 오래 사실 줄 알았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고맙다는 말을 수천 번 해도 부족합니다. 그러더니 범수는 태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태수야, 정말 부럽다. 이런 훌륭한 집안과 사돈이 되다니. 그래서 도현군이 그렇게 훌륭한 거구나. 혈통이 다르네요, 혈통이. 파티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지훈 부모님의 친척과 지인들은 지훈의 시부모님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집안이시네요. 역시 지훈이 남편이 그냥 성공한 게 아니구나. 그 순간 파티장에 감동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태수와 소영의 얼굴만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둘은 말문이 막혀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사돈대씨, 실제로는 지역의 큰 덕망가 집안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훈이 감동의 눈물을 머금고 태수와 소영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진짜 체면을 세우는 게 뭔지를요. 도연 씨 부모님은 덕망까지 갖추신 분들이세요. 취임식 이후로 도연이가 바쁜 시기가 지나고 잠시 여유가 생겼습니다. 가족끼리 축하하기 위해 필람의 집에 다시 모였습니다. 얼마 전 취임식에서의 일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미화가 지훈을 꽉 끌어안으며 토닥였습니다. 지윤아, 사실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거 하나는 안나. 네가 우리를 위해서 나서줬다는 거.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그동안 제 부모님이 얼마나 신뢰를 했는지. 정말 죄송해요. 지훈이 눈물을 터뜨리자 미화가 휴지로 눈물을 닦아주고 볼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따뜻하게 말이죠. 필람도 도현의 어깨를 두드리며 아들아, 네가 참 고생 많이 했구나. 처가에서 불편했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장인어른 장모님도 제게는 잘해주셨어요. 가끔 서운하긴 했지만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 놀라웠어요.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많은 분들을 도우셨다는 걸 몰랐잖아요. 그 일로 회사가 한번 떠들썩했어요. 네 할아버지는 그냥 어려운 사람 보면 못 지나치시는 분이셨어. 그땐 우리 집도 넉넉하진 않았는데 말이지. 이제 보니 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밤낮으로 일하셨는지 알겠더구나. 그때 현관에서 인터폰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택배 기사가 큰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필남님 땡 맞으시죠? 김범수님이 보내신 겁니다. 과일 바구니와 함께 온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뵈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아버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도연군 같은 훌륭한 손자가 있으셔서 아버님도 천국에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있잖아요. 저 이제 알겠어요. 제가 정말 시집을 잘 왔다는 것을요. 지윤이의 말에 모든 식구가 큰 소리 내어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온 식구가 주택 뒷마당에 지어진 오두막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강아지들과 놀고 있었고 어른들은 끊이지 않는 이야기에 모두들 한박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태수의 집은 허전함과 침울함이 감돌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대법관님이 그렇게까지 고마워하시는 걸 보고 정말 부끄러웠어. 지윤이한테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사돈댁과 이서방한테도 사과해야지. 둘은 시선을 돌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편 필람의 집 뒷마당에서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준호와 유진이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안겨서 졸음을 참고 있었고 지우는 도연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 함께 있으니까 좋으네. 네, 이젠 여기가 친정보다 더 편하고 좋아요. 고마워, 지윤아. 네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아. 필람이 너른 마당을 둘러보다 미화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계시겠지? 우리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그럼요. 어쩌면 도현이가 지윤이를 만난 것도 아버님 덕분일지 몰라요. 아버님께서 베푸신 것들이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실 거예요. 별이 쏟아지는 여름밤, 작은 마당 한 구석에서 울려 퍼지는 소담한 웃음소리. 그것은 도연의 할아버지가 남긴 행복의 조각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필람과 미화가 이루는 선행들은 도현과 지윤을 거쳐 또 다른 행복으로 이어질 테지요.